불을 끄고 볼륨을 낮추고 들어주세요. 오늘 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밤 10시 셔터를 내리려는데 검은 안경을 쓴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처방전을 내밀었습니다. 검사 날짜는 다음 날이었고 좌우 시력은 제가 지난주 혼자 측정한 값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남자는 안경을 벗지 않은 차에 제가 세 번째 줄에서 어떤 글자를 틀리는지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택가 상가의 작은 안경원에서 일했습니다. 원장님이 퇴근하면 렌즈 주문을 정리하고 검사 기계를 덮은 뒤 혼자 문을 잠갔습니다. 고객 처방전은 안쪽 컴퓨터에 저장했고 종이 출력물은 잠긴 서랍에 넣었습니다. 남자는 주문한 안경을 찾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었지만 그는 처방전에 적힌 제 이름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오늘 완성된 검은 테가 있을 거라며 가공실 두 번째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그 서랍에는 정말 처음 보는 안경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테 안쪽에는 제 이름 첫 글자와 오늘 날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렌즈 봉투에는 우리 가게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주문 번호는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퇴근 전에 확인했을 때만 해도 없던 물건이었습니다. 안경 다리에는 작은 흰 점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가 매장 안에서 멈추는 위치와 같은 간격이었습니다. 계산대, 검사실, 가공실, 뒷문 순서였습니다. 남자는 그 점을 손끝으로 짚으며 마지막 위치가 오늘은 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직접 써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경을 내려놓고 누가 주문했는지부터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문 프로그램에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대신 제 직원 계정으로 밤 9시 42분에 렌즈 가공이 완료됐다는 로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저는 매장 앞에서 택배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공기는 덮개를 닫아둔 상태였습니다. 원장님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진열장을 천천히 돌며 안경마다 작은 흠집을 찾는 사람처럼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저는 다음날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은 안경을 찾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맞는지 확인하러 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력표 불을 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절하자 그는 제가 평소 오른쪽 눈부터 가린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검사실은 밖에서 보이지 않는 안쪽 공간이었습니다. 직원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비상 호출 버튼이 있는 계산대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렌즈 가공기가 혼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덮개 안에는 투명 렌즈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계 화면에는 고객 이름 대신 제 퇴근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가공이 끝나자 렌즈 가장자리에 숫자 4개가 나타났습니다. 매장 뒤편 직원 출입문에 비밀번호와 같았습니다. 남자는 검은 안경을 고쳤으며 이제 잘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건물 경비실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아래 비상 버튼에 선이 빠져 있었습니다. 절단된 흔적은 없었고 단자가 조심스럽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영업시간 중에 매장 안쪽까지 들어와 손을 댄 겁니다. 저는 손님을 가장해 방문했던 사람들을 떠올렸지만 남자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검은 렌즈 때문에 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검사실 의자에 앉아 벽에 시력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작은 줄까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시력표에 없는 문장을 말했습니다. 오늘은 10시 17분에 뒷문으로 나간다. 그건 제 휴대전화 메모에만 적어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셔터 개방 버튼을 눌러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셔터는 반쯤 올라가다 멈췄습니다. 남자는 움직이지 않고 거울을 보라고 했습니다. 매장 거울 속에는 진열대 뒤쪽에 작은 카메라 여러 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검사실과 계산대, 직원 출입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열용 안경 케이스 안에도 작은 저장 장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객인 척 들어와 물건을 두고 제 행동과 비밀번호를 모은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건물 경비원이 셔터 밖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자는 가공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경비원이 셔터를 들어 올리는 동안 안쪽에서 서랍 여는 소리와 유리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가공실 문을 열었을 때 남자는 없었습니다. 환기창 하나가 열려 있었지만 사람이 빠져나가기에는 좁았습니다. 바닥에는 검은 렌즈 2장과 직원 열쇠, 복사본, 최근 한 달의 폐점 시간이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원장님과 경찰이 매장을 확인했습니다. 천장 점검구가 옆빈 점포까지 이어져 있었고 먼지 위에는 오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 계정 비밀번호도 바뀌었고 기계 기록은 모두 보존했습니다. 안경원은 며칠 문을 닫고 카메라와 출입 장치를 교체했습니다. 제가 본 남자와 비슷한 사람은 건물 화면에 찍히지 않았습니다. 영업시간에 검은 안경을 쓴 손님이 여럿 있었지만 누구도 확실히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다른 지점으로 옮겼습니다. 새 매장에서는 혼자 시력 검사를 하지 않았고 퇴근 시간도 메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력표 3번째 줄을 볼 때마다 그 남자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한 달 뒤 집 우편함에 안경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에는 그날의 검은 안경과 새 처방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사 날짜는 또 다음 날이었고 시력 수치는 전보다 조금 나빠져 있었습니다. 처방전 아래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집 조명에서도 잘 보일 겁니다. 저는 안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렌즈 안쪽을 불빛에 비추자 아주 작은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전날 밤 제 방 창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